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고학 강사 김정입니다. 네. 얘들아, 씹어먹는 EBS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려고. EBS가 70%에 연계된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지, 그치? 그래서 오늘 OT에서는 뭐 얘기할 거냐면 EBS 70%가 나온다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EBS 자료들을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선생님 EBS 수업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 우선 첫 번째, 자, EBS가 70% 연계된다고 하니까 EBS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그치? 자, EBS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 시기별로 나오는 거, 그리고 영역별로 나오는 거. 우선 시기별로는 이미 수능 특강이 나왔지, 그치? 보통 수능 특강이 겨울학기 교재로 많이 사용이 되죠. 예비 고3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보통 이제 1월, 2월 뭐 요럴 즈음에 교재가 많이 출간이 되고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도 1월 말? 네, 그때 출간이 됐었죠.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6월쯤에 뭐가 나올 거냐면 수능 완성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딸랑 딱 2권.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다고 생각했었어. 작년 같은 경우를, 작년에 수능 봤던 친구들 알고 있지, 그치? 우리 뭐뭐 봤어? 수능 특강도 보고요, 인터넷 수능도 보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도 봤었어. 그 전에 했던 애들은 기억나니? 수능 특강도 보고요, 인터넷 수능도 보고요, 엔제도 보고요, 수능 완성도 봤었어. 그 전에 했던 애들 기억나니? 수능 특강도 보고요, 인터넷 수능도 보고요, 엔제도 보고요, 수능 완성도 보고요, 파이널도 봤었거든. EBS 교재가 완전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딱 보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어. 그런데 완전 통수 맞았지, 그치? 세상에 수능 특강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건 이름만 수능 특강이지 그냥 인터넷 수능인 것 같아. 두께 봤어? 완전 이렇지. 작년에 공부해본 친구들이 진짜 통수 맞았다는 표현 많이 썼거든. 작년 수능 특강 교재 한 권이 올해는 수능 특강 그 3권으로 촤라라락, 네,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어요. 수능 완성도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수능 특강처럼 굉장히 두껍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영역별로도 사실 수능 특강 이번에 3권 나왔지. 으쌰. 자, 이렇게 뭐 아마 수능 완성도 이렇게 3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 보이긴 하는데, 그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죠? 네, 화작문, 독서, 문학 이렇게 3권이 있는데 그럼 진짜 이만한 두께.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되게 가볍게 해줄게. 우선 화작문 EBS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좋냐면 아침에 그냥 실전 연습. 우리 애기들이 6월 넘어가면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선생님 화작물을 자꾸 실수해요. 이런 표현들 쓸 거거든. 그래서 6월쯤 되기 전 한 5월 중반부터, 그리고 뭐 이걸 언제 우리 아이들이 영상을 볼지 모르니까 뭐 6월 지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얘들아. 아침에 머리 깨는 용도, 실전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작문에서는 어차피 문항 아이디어가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똑같이 풀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냥 실전 연습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독서와 문학이다, 그치? 어떡하죠? 독서 너무너무 두껍잖아. 자, 얘들아, 독서 안 봐도 될 것 같아. 아마 의구심을 가지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파일을 하나 같이 첨부할게. 뭐 첨부한 거냐면, 자, 파일 열어보면 알겠지만 작년 EBS 그리고 작년 수능, 작년 EBS, 작년 수능. 그러니까 작년 EBS가 연계됐던 수능 지문을 선생님이 모아놓은 건데 선생님이 조교, 오주 언니한테 시키고 나서 우리 강의 계속 들었던 친구도 오주 언니 잘 알지. 선생님 조교거든. 선생님 조교한테 야, 모아봐. 그래서 언니가 막 모았어. 그래서 나한테 선생님 이거예요 하고 갖고 왔다. 선생님이 딱 보고 나서 이게 연계라고? 야, 연계래. 그래서 에? 이게 왜 연계야? 연계 아니야. 아, 이게 연계래. EBS에서 연계됐다고 밝혔대. 그래서 내가 에? 이랬거든. 지나가는 다른 이제 대학생 제자한테 야, 일로 와봐봐. 그 형이 이과거든. 그래서 일로 와봐봐. 이거 봐봐. 이게 연계됐냐? 했더니 그 형이 쓱 보더니 씩 웃어. 그래서 내가 왜 웃어? 했더니 돌림 힘의 원리가 연계됐대. 얘들아, 독서 연계는 선생님 이게 진짜 체감이 다르더라고. 재학생반이랑 재수반 들어갔을 때 너무 달라. 재학생 애들은 그래도 비문학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봐야 되지 않냐. 70% 연계된다는데 열심히 봐야 되지 않냐. 이게 재학생의 마인드고, 재수생들은 얘들아 EBS 비문학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툭 던지면 애들이
아유,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아이, 작년, 아이, 이게 재수생들의 반응. 수능을 한번 보면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선생님이 옆에다가 자료 첨부해놨으니까 그거 열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독서도 얘들아, 이렇게 하자. 어떤 용도로 쓰면 되냐면,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애기들이 나한테 무슨 말 하냐면, 선생님, 기출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출 되게 많이 봤는데요. 아, 이제 기출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답도 다 기억이 나고 내가 뭐 골랐었는지도 막 기억이 나고 다 기억이 난다는 거야. 자, 얘들아, 뭐 하냐면 독서는 낯선 지문 읽기 연습. 낯선 지문 읽기 연습하는 용도로 독서 지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학. 문학은 봐야 되겠죠.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얘들아, 독서는 출제자가 지문을 싹 다 새로 써. 선생님이랑 단일비나 진리수 할 때 많이 이야기했었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살짝 덧붙여주면 교수들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새롭게 다시 쓰거든? 왜냐면 이 말 나오고 나면 무조건 이 말, 이 내용 나오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윤문, 이제 그런 걸 이제 글을 다 새로 쓰는 걸 윤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문학은 제재만 따오고 완전 새로운 글로 윤문할 수밖에 없어. 예전에 맥거핀 나왔을 때도, 예전이 아니죠, 뭐 1, 2년 전? 네, 맥거핀 나왔을 때도 맥거핀이라는 소재 하나가 연계돼서 완전 새로운 글이었거든. 그런데 윤문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문학. 문학은 작품을 빼박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문학은 당연히 작품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험 있지 않아? 아는 작품 나와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다 바로 이렇게 문제 풀고 막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학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주면 EBS 연계에 대한 큰 틀이 설명되니까, 그럼 이제부터 알겠네. 민정쌤과 씹어먹는 EBS. 두둔. 혼자 놀고 있어. 민정쌤과 씹어먹는 EBS는 그러니까 뭐만 수업할 것 같아? 그렇죠. 문학만 수업할 거예요. 매우 당연히 해서 나쁠 게 뭐 있겠어요. 비문학도 뭐 같이 정리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너무 작아. 비효율적인 거죠. 선생님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민정쌤과 씹어먹는 EBS 작년에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올해 또 들려는 친구 되게 많더라고. 올해로 끝내야지 우리 애기들. 알았지 얘들아? 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 3가지가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출제 포인트. 사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었던 거 아시죠? 선생님이 고대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강남 세화여고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었거든. 문학작품, 나는 문학을 내신 시험 문제를 내봤던 사람이잖아. 문학은 작품에서 낼 만한 출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 요 작품의 포인트, 요 작품의 포인트. 당연히 출제 포인트가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나부터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출제 포인트 위주로, 나올 것들 위주로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찍어드린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오죠. 괜찮은 것 같아. 작년에도 막 특히 뭐 탄군가 이런 거는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되게 중요한 게 의인화된 거다. 가난 귀신이라는 의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내가 말한 그 선지가 그대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6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실제 수능에서도.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막 6구 보고 나서 평가원에서 알바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낼 수 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 올해도 그렇게 이어지길 바래요. 출제 포인트 위주로 수업을 정리해 줄 거야.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써 1번, 2번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작품에서 이 포인트가 여기 구현됐고 요렇게 요 부분에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구현됐고 라고 수업할 테니까 그 포인트 위주로 잘 따라오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EBS이면서 EBS가 아닌 것.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현대시는 지문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지? 소설은 예를 들어볼까? 작년 EBS에 남옥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EBS에 수록돼 있었던 이런 긴 지문 중에 요만큼 한 덩어리가 수능에 딱 요 정도의 분량인 것 같아. 요만큼이 수능에 연계됐어.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거는 완전 EBS에서 안 나왔었던 장면들이 새롭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EBS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은 연계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장면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EBS에서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장면을 따올 때도 있더라고. 그건 지필진 마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가져왔냐면 EBS에서 너무 중요하지 않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장면을 가져온 부분은 선생님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부분을 가져왔어. 그래서 작년 수업 들었던 친구들 기억하겠지만 결혼이라는 작품,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선생님 수업할 때 얘들아 EBS에서는 이 부분이 실려 있는데 선생님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해. 만약에 이 작품이 출제가 되면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자라고 막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 2주 후에 모평이었거든. 선생님 말한 장면이 그대로 나온 거야. 애들이 막 완전 깜짝 놀랐었거든. 그러니까 EBS는 좀 장면들을 좀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더 많다 싶은 부분은 선생님이 EBS이면서 EBS가 아닌 장면을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말 들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뭐 해줄 거냐면 소설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게 전체 줄거리 설명해 줄 거야.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그 전체 줄거리 내에서 이게 이런 장면이구나 라는 게 파악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EBS 수업할 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 줄거리 쭉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 실려있는 경우는 EBS이면서 EBS가 아닌 것들을 쭉 설명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품들을 EBS에서 다 수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부분이 수록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전체, 중요한 작품들은 전체 작품을 싹 다 수록해놨어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장에는 자기가 먼저 분석해 볼 수 있게 하고 뒷장 넘겨서 선생님이 포인트 다 밑에 써놨거든.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고민해야 들어. 결국 수능에서는 우리가 70% 연계란 이야기는 EBS에서 나오지 않은 작품들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현대시 2편은 전부 다 EBS에 수록돼 있지 않은 작품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건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독해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내가 먼저 분석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 너희들이 먼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툴을 넣어놨잖아. 자기가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사실 3번은 반드시 무조건 꼭 해라 이건 아니지만 이걸 하는 게 너희들이 훨씬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꾸 낯선 작품 분석해보는 연습해야 되거든. 선생님 밑에다가 분석할 수 있게 툴도 넣어놨지. 그치? 그 툴에 의해서 작년에 그냥 분석해봐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 그리고 진리수나 단일비에서 질문 분석 방법 많이 연습했지만 혹시 이 강의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밑에다가 질문 분석 툴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목 먼저 보고 제목 관련과의 연관성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자연물이 나오면 상반인지 동일시인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다 써놓은 거예요. 교재에. 네. 그렇게 분석을 따라오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 올해는 뭐도 해볼 거냐면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는 좀 실전 연습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EBS 강의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MJ EBS 모의고사 이름 어떡하지? MJ EBS 모의고사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뭐지? 괜찮겠지 얘들아? 걔 작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직접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EBS 모의고사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가 강의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즐겁게 수업 들으면 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어. 공부는 즐겁게. 우리 결국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들으시면서 모르는 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혹은 저희 조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인강 댓글이 이렇게 많이 나는 자기가 직접 인강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다는 선생님이 거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댓글을 달고 있는지 아시죠? 네,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 꼭 좋은 성적 거둬서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거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우 당연히 여러분의 그 길에 저도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아시죠? 네,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